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52쪽 양도 또는 취득식 들어갈 차례죠? 예. 자, 양도 또는 취득식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양도 또는 취득식은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출제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고, 다만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1번 매매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있죠? 예, 요거는 꼭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책을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죠. 자산의 양도차를 계산할 때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의 경우가 여러분 다음에 있는 1, 2, 3, 4를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1, 2, 3, 4 묶으시고요.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음의 경우가 바로 뭐냐? 예외 규정이에요, 여러분. 예외 규정. 자, 353조 우측에 나오는 양가를 1, 2, 3, 4 묶어놓고 이게 무슨 규정이다고 여러분? 예외 규정. 이거를 제외하고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밑줄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칙.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유상양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보자. 그래서 원칙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이거다 그랬죠. 그리고 예외는 거기 나와 있는 우측에 나와 있는 1, 2, 3, 4 이거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 어떤 날이다 여러분? 대금 청산일. 자, 여러분 여기서 대금 청산이 누구 기준이죠, 여러분? 도자 입장이면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잔금 지급일.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 말하는 잔금 지급일. 양도자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 이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여러분? 같은 날이야. 다만 잔금 지급일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고, 취득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대금 청산이 누구 입장에서? 도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표현이 다른 거지. 이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 얘기죠.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누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정했다는 얘기죠. 즉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자가 내야 되는데 그 도자가 낼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여러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더니요. 그 수자 입장에서는 역시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대금 청산을 할 때, 대금 청산 여부를 확인할 때에 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자, 이때 대금 청산 여부를 따질 때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니까 순수한 뭐만 갖고 따지라는 얘기 여러분? 매매 대금에 대한 청산 여부만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데? 도자가 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그럼 이때 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여부를 따질 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니까 순수한 뭐만 가지고? 매매 대금만 가지고 청산 여부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353조 예외 갑시다. 자, 원칙은 언제라면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양가를 보면 대금 청산일이 뭐하면 불분명하면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금 청산이 확인이 되면 대금 청산일,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죠. 그러면 그때는 거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 명의, 개서일로 한다라고 나왔죠. 확인만 하시면 됐죠 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저는 뭐 그렇게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뭐죠 여러분?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등기, 접수일. 우리 가뜩이나 지금 매물이 딸리잖아. 네. 가능하면 저장량을 줄여야 되겠죠. 네. 자, 2번 대금을 청산하기로 전에 자 대금 청산이 확인이 돼.
근데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를 했다 여러분? 등기를 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책을 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대. 그러면 여러분 대금 청산이 빠른 거예요? 등기일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등기. 그럼 그때는 우리 항상 올라가는 거 여러분 빠른 날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 명의, 개서일.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은 똑같죠? 그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은 다 그냥 등기, 등록, 접수 또는 명의, 개서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보죠. 장기 할부 조건 봅시다. 장기 할부 조건. 이제 일반적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특수 매매죠. 장기 할부 매매. 자, 그럼 장기 할부. 할부는 뭐죠, 여러분? 목적물을 먼저 인도해주고 대금을 후에 분할 상환한다. 여기 장기는 몇 년 이상을 했죠, 여러분? 1년 이상. 장기는 몇 년 이상이야? 1년 이상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 기간이 분할 상환 기간이 너무 길은 거죠. 그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3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빠른 날로 가면 되죠. 빠른 날. 자, 저는 4번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4번이. 만약에 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4번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 뭘 다 했대요, 여러분? 수용당했대,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죠. 그러면 이때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 개 나와서 3개. 그럼 우리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근데 여기는 단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판결 확정일이죠. 자, 요거를 출제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공탁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공탁일로. 공탁일이 아니라 지금 공탁관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출제는 공탁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를 보시면 판례의 1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의 약정일보다 밑줄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결론 언제다 여러분? 실지로 받은 날. 실지로 받은 날. 그러니까 약정일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약정일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요. 2번은 여러분 적으세요. 아파트 당첨권 등의 매매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사고 팔았을 때 즉 미등기 전매로 팔고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눈으로만 살짝 보시고요. 자, 353쪽 보세요. 2번 상속 또는 징역. 이거 봅시다. 상속 또는 징역. 저는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볼까요? 자, 갑이 취득을 했어요. 갑을 취득했다가 갑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냐? 을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을이 보유하다가 지금 병한테 뭐 했냐?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갑은 취득해서 2년을 보유했었고요. 을이 상속을 받아서 1년을 보유하다 팔은 거죠. 자, 이때 갑이 취득가액이 3억 원이다 봅시다. 자, 3억 원이고요. 상속을 받았을 때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이었대요. 5억 원. 그리고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얼마였나? 8억 원 합시다. 숫자 똑같은 거. 8억. 자, 지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에서 누구죠? 을한테 부과되는 거죠? 을이 지금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데 이게 지금 양도한 자산이 무슨 자산이면 상속을 받은 자산이다. 그러면 이때는 갑은 뭐가 되냐? 피상속인이 될 것이고 을은 뭐가 되죠, 여러분?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을 때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뭘 냈고 상속세가 부과됐고 또 뭐가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이게 바로 뭐냐? 시가. 그래서 을은 상속을 받았을 때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취득세를 내고 몇 년 보에다가 1년을 보에다가 병한테 팔았다. 얼마 팔았다고 여러분? 8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상속 받은 자산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라는 얘기 그러면 상속 개시이다 그랬죠. 이날에 뭐한 걸로 보라고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을이 이때 상속을 받았으니까 을이 이때부터 갖고 있는 걸로 보라고. 그럼 이 자산의 보유 기간은 몇 년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그리고 요때 취득한 거로 보는 것은 이때 가액 얼마를 5억 원을 뭘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실제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그럼 양도채가 얼마 나오는 거야, 여러분? 3억 원이 나오는 거죠, 3억 원.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상속 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 그랬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상속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고? 상속 개시일. 근데 양도 소득세는 예외가 있어요. 즉 피상속인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보는 예외가 있는데 첫째, 세율을 적용할 때. 뭐 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 우리 부동산을 양도하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 부동산일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자, 그러한 보유 기간을 따질 때 상속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에 취득한 걸 보여. 그럼 이때 취득한 걸 보면서 이때부터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고 여러분? 보유기간은 3년이고 이때 가액 얼마를 3억. 요걸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 여러분? 실질 취득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피상속인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해서 3억 원을 실질 취득가로 대응하니까 양도채가 얼마나 하는 거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어디로 가라 여러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적으세요. 원칙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보는데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지만 예외적으로 뭘 따질 때와 세율을 따질 때와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으로 간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증여받은 걸로 합시다. 증여. 갑이 당초 취득을 했죠. 얼마 주고 샀다고 여러분? 3억. 근데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어요. 그래서 이 증여받은 날이죠. 그럼 이때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여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증자. 자, 그래서 을이 병한테 뭐 했다 여러분? 양도하였다 그거죠. 근데 지금 양도한 자산이 무슨 자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도한 자산이 무슨 자산이다고? 증여받은 자산이다 그거죠.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이 날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 얼마 되는 거고 여러분? 1년. 이때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얼마? 5억 원. 여기 대해서 뭘 냈을 거예요? 증여세. 그리고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얼마? 5억 원을 실질 취득가로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양도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억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뭐라고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의 취득을 보는 경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어떤 경우냐? 그 유명한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무슨 규정?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한다. 그럼 보유기간 몇 년 되고? 보유기간 몇 년? 3년. 그리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 얼마? 3억 원을 실제 취득가로 대응시키나 양도채가 얼마 나오는 거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속 증여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실무 나가서도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나오시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3번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밑줄.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서를 뭐한 날? 교부한 날. 이날이 원칙이죠. 이날에 뭐한 걸로 보라?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도 하기 전에 사실상 뭐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뭘 받아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자, 두 개의 상담을 어디로 가면 돼? 우리는 무조건 빠른 날이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뭐죠 여러분? 이거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사용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로 가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갑시다. 자, 민법에 따라서 뭐 여러분 취득 시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즉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는 언제냐 그 얘기죠. 그때는 언제 여러분? 점유 개시일. 작년에 강의할 때도 여기 1번 특수거래 잘 보랬죠. 특히 1번 그대로 보니까 시험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올해는 뭐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했던 얘기야. 그럼 환지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는 언제냐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는 얘기 여러분?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밑줄.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게 원칙이죠.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밑줄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증한지 감한지죠. 이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밑줄 어디로 간다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가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 동그라미 시뻘겋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종전 토지를 취득했네요. 자, 종전 토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여러분, 얘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공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완료가 되면 공공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 완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를 누구한테? 종전 토지수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방식이에요 여러분? 환지 방식. 환지가 뭐예요 여러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를 누구한테 줘야 돼? 종전 토지수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완료가 돼서 여기에 무슨 처분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환지 처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환지 처분이 뭐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이미 어디서 도시개발법 등에서 잘 배우셨죠. 그래서 환지 처분에서 새로운 토지를 받은 거죠. 종전 토지는 누구한테 넘어가고 사업 시행자에 넘어가고 사로 엎어갖고 새로운 토지 받은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환지 처분이죠. 그럼 우리 결론 환지 처분 시점에서 우리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를 본다 해서 안 본다 해서 안 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의 개념에서 규정했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대표가 바로 환지 처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환지 처분에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시점에서는 양도세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왜 과세 안 하냐? 단순한 토지의 교환만 일어났지 실제 토지 매각했다는 돈 들어온 건 있어 없어? 없죠. 종전 토지 소유자 입장은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았을 뿐이야. 실제 매각했다는 돈 들어온 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교환으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에 참여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에 따라 뭐를 준비해야 돼? 양도소득세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안 해? 안 해? 아니 나 돈 없어 돈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목적상 일단 환기처분 시점에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환기처분 받은 새로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환기처분 받은 토지를 뭐 하면 나중에 이걸 뭐 하면 양도를 하면 그럼 보세요. 자, 종전 토지를 이마 취득할 때 이때의 가액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 가액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토지를 양도책을 비교하면 이만큼의 양도책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하세요? 요만큼 종전가격 빼니까 요만큼에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 양도책이죠. 그러면 이때 환기처분 시점에선 이때 양도가 이루어져서 요만큼의 양도책이 부과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전토지의 양도책이죠. 종전토지 양도책이 이만큼 되는 건데 이때 과세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과세관청은 요 안 한 거를 과세를 하려니까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 여러분? 환지 전 토지 취득이래. 이때 뭐 한 거를 보는 거 여러분? 취득한 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유가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요때 가격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취득가야.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큼 나오는가? 이만큼 나오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었어. 종전토지 가격 얼마? 1억. 그리고 환기 처분받은 새로운 토지가 시가상승해서 얼마 됐냐? 3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요 양도가의 3억 원에 대응되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 여러분? 종전토지 취득일.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고 보유기간 나오고 요때 가액 얼마? 1억 원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실지 취득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 거 여러분? 2억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때 과세를 하지 않았던 양도책도 과세를 하게 돼 못하게 돼? 과세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요 환기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요. 환기처분 받은 토지 양도면 양도책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어떤 거와 종전토지 양도책이고 요거는 뭐죠 여러분? 환기처분 받은 새로운 토지 양도책이죠. 그래서 양도책 계산할 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부담스럽고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도책이 종전토지 양도차익과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환기처분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그래서 결론 환기처분 받은 토지를 뭐하면 양도하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갈 때 여러분? 환기 전 종전 토지 취득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보유가는 이만큼 나올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취득가액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죠. 자, 내가 종전 토지를 취득할 때 110번지였어요, 여러분. 110번지였고 그 다음에 지목이 뭐였나 봤더니 여러분 잡종지였어요. 잡종지. 그리고 이때 면적이 얼마였냐 봤더니 100제곱미터였대. 100제곱미터. 그래서 내가 종전 토지 110번지의 잡종지의 몇 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를 얼마 주고 샀다고 여러분? 1억 주고 산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사업이 되는가? 도시개발 사업 대상이 됐다니.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주고 공공사업시행에 넘겨주고 판 엎어서 다시 공공사업이 종료돼서 새로운 토지 받은 거죠. 자, 새로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200번지다 봅시다. 그리고 지목은 뭐로 바뀌었냐? 대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그 유명한 환지 처분이나 뭐죠, 여러분? 지번의 변경. 이게 뭐죠, 여러분? 지목의 변경이죠. 그럼 요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은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환지 처분에 따라서 받아야 할 면적. 이게 무슨 면적이죠? 무슨 면적이야? 권리 면적이죠. 종전 토지 넘겨줬으니까 새로운 토지 받을 면적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무슨 면적이야, 여러분? 권리 면적이죠. 권리 면적. 그러면 내가 종전 토지 면적 얼마였어요, 여러분? 100제곱미터를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기서 뭘 적용해야 돼요? 감보율 적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보율 50% 적용한다 가정하면 받아야 할 권리 면적 얼마 되는 거 여러분? 50제곱미터죠. 종전 토지는 몇 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인데 지금은 이제 50제곱미터만 받아도 종전 토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토지 가치는 높아졌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은 얼마 여러분? 50. 그런데 내가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이 권리 면적과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죠.
자, 내가 실제 교부받은 면적은 얼마였냐? 60제곱미터 했대, 여러분. 60제곱미터. 그럼 교부받은 면적이 더 큰 거죠? 받아야 할 면적은 얼마인데? 50인데 실제는 얼마 받았다, 여러분? 60. 몇 제곱미터 더 받았어? 10제곱미터 더 받았죠? 이걸 우리 뭐라는 거야, 여러분? 증한지 그러는 거죠. 증한지. 자, 거꾸로 나는 권리 면적이 50인데 45제곱미터만 받았대, 여러분. 45제곱미터. 그럼 받아야 할 면적 얼마인데? 50제곱미터에 얼마 받았으니까 45제곱미터만 받으니까 여기다 청산 문제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얼마 덜 받았어? 5제곱미터 덜 받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감한지 그러는 거죠. 그럼 요 증가분만큼은 요때 뭐 한 걸로 보는 거 우리? 취득한 걸로 보고 감소된 만큼 5제곱미터를 뭘로 보는 거? 양도한 걸 보죠. 그럼 이때에 요 증한지에 따른 취득 시기나 감한지에 따른 양도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요거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로 간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로 간다. 이때 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지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다. 환지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다. 그럼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가라고요? 환지전 토지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다만 환지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함으로 해서 증한지나 감한지 발생해서 증가분과 감소분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하거나 양도한 걸로 봐라 하게 돼요. 정리되셨나요? 예, 요거 한번 좀 그림 사진 찍어 놓고요. 환지 처분에 따른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자, 그다음에 여러분 355쪽 가면요. 의제 취득 시기 있죠. 의제 취득 시기. 딱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1번. 그래서 언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무조건이냐? 언제? 85년 1월 1일. 85년 1월 1일 날에 뭐 한 걸로 본다,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거 실무 나가면 일어나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그래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는 토박이들. 그래서 어제 어디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점심때 어떤 분이 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으면 꼭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부를 했는데 해제요. 그럼 제가 좋아서 하자 그럴까요? 좋기는 뭐가 좋아. 뭘 물어보겠으니까 하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잘 안 먹, 식사를 안 나가는데 외부적으로 할 수 없이 원장을 얘기해갖고 점심 약속을 잡아놔갖고 이제 일찍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아니나 달라 봉투를 꺼내죠. 예, 그리고 뒤적뒤적 하면서 밥을 먹는 건지 상담을 하는 건지. 예. 근데 그건 안약 토박이야. 한 50년 전부터 살으셨대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시죠? 잘 모르겠어? 예. 그래서 안약 토박이야. 완전 토박이다. 그래서 이제 상속과 징역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는 건지 상담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했다. 그럼 그 과거에 오래전으로 가기가 쉬워, 어려워. 왜냐면 과거에 오래전에 취득한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취득 매매 계약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딱 A 무조건 84년 12월 30일 이전 과거에 취득한 걸 그냥 어디서 끊어버리겠다는 게 여러분 85년 1월 1일로 가겠다는 게. 그러니까 85년 1월 1일 이전으로는 못 가. 이제 취득 시기는 못 가는 거 무조건 어디서 끊어버리라고요? 85년 1월 1일. 내가 1970년대 샀다 하더라도 1970년 5월 5일 날 샀더라도 그냥 언제 산 걸로 보라는 얘기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오래된 뭐 70년대 샀대 부동산을. 그러면 1970년대 산 부동산 70년대로 가면 여러분 70년대 화폐 가치하고 지금 화폐 가치가 직접 비교하려면 비교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70년대는 여러분 급여가 얼마 수준이냐? 대리급 가장급이라면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
어? 진짜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이 얼마냐? 100, 한번 300, 400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물가 가치하고 지금 물가 가치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접 얘가 지금 이번에 10억 원에 팔았는데, 그럼 70년대 산 거대, 70년대. 그럼 70년대 화폐 가치가 지금 10억짜리하고 예전에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돼? 양도세 계산해보세요. 지금 10억에서 당초 취득가 얼마? 500만 원. 그 이게 직접적 화폐 가치 비교가 되냐고. 지금 500만 원하고 그때 500만 원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달라. 옛날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무슨 장자를 했어? 100만 장자를 했어. 100만 장자. 참네. 100만 장자란 말이 그 말이 거기서 나온가? 1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뭐가 되는가? 부자로 본가? 지금 100만 원 최저 생계비도 안 되죠? 최저 생계비도 안 되잖아. 그 화폐 가치가 너무 뛴 거죠. 그러면 과거 거하고 지금하고 직접 비교하기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말 나오잖아. 화폐 가치 어떻게 된다고?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100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보면 커피숍 자주 가시대요. 그러면 거기가 뭐 메뉴판 보면은 7,000원이다. 그러면 7,000원 쓰지 않고 0을 제로 생략해버리죠, 요즘. 네. 그만큼 화폐 가치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취득한 것까지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래서 결론,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끊어버리겠다. 1985년 1월 1일. 실무 나가면 많아, 여러분. 그래서 뭐 길동에 저쪽 안에 더 들어가면 무슨 동이야? 명일동. 그래서 뭐 명일동에 예전부터 사신 분이다. 그러면 예전에 사신 것을 지금 팔았다. 그럼 예전 산과 지금 판 가격의 직접적 화폐 가치가 비교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어디서 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85년 1월 1일자를 끊어버리겠다.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의제 취득식이란다. 정리되셨나요? 예,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55쪽 우리 양도소득세 세 계산 구조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세 계산 구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자, 이 중에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자, 그럼 우리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빼야 돼요, 여러분? 취득가액 빼야죠. 그리고 취득가액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면 기타 필요경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 자, 그래서 결국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구조는 출발점 뭐죠, 여러분? 양도 가액이 출발점이죠. 여기서 뭐 빼라고 여러분? 취득 가액. 기타 뭘 빼라고요? 필요 경비를 빼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자, 거기 356조 메뉴에 양도 차익은 뭐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 다만 필요 경비를 우리 여기서 몇 개로 구분했을 뿐이야? 2개. 뭐와? 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 2개로 구분한 거죠. 거기 책에는 요거를 뭘로 묶어버려서 필요 경비로 묶어버린 거죠. 예. 자, 그럼 이때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2가지. 뭐하고? 실지 거래가액. 그리고 뭐가 있죠, 여러분? 기준 시가가 있죠. 이때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 뭐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의미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누구? 양도자와 양수자 밑줄. 양도자와 양수자 누구죠, 여러분? 거래 당사자 간에 실제로 뭐한 가액? 거래한 가액이죠.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뭐라는 가 여러분? 우리 실지 거래가액이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 있는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반면에 뭐가 있죠, 여러분?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자산별로 누가? 동그라미 과세권자. 이때 국세의 과세권자는 누가? 정부가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 이걸 뭐란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거죠. 그러면 과세권자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물건별로 정한 가액. 이걸 뭐라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죠.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지방세는 뭐가 있고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에 있고 국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 시가가 있다는 거 꼭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준 시가란 말은 국세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지방세에서는 무슨 말 나오는가? 시가 표준액이죠. 근데 이때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 시가나 요거는 거래 당사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 여러분 평가한 가액. 그래서 이걸 제가 여름 때 뭐라 표현하냐면 가치, 밸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 거래가 뭐예요, 여러분? 가격, 프라이스 개념이죠. 요거는 여러분 또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격의 개념과 가치 개념. 그 배우신 걸 가지고 우리 실질 거래 가격은 뭘로 보면 되고 가격. 기준 시가를 뭐로 보면 되는 거면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여러분 양가를 3번 보시죠.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뭐로 했다 여러분? 실질 거래. 가로 읽고 닫고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로는 보지 마세요. 본문 가로는 그 본문 가로 같이 보면 돌아버려. 그래서 막 원칙과 예배가 막 충돌되니까 그냥 일단 맨 처음에 보실 때는 본문 가로는 항상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뭐라면 실질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하라?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라. 자, 양도가액을 뭐라면 기준시가라면 이때는 뭐도 취득가액도 몰라라?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요걸 뭐라냐 여러분? 적으세요. 양가로 3번 제목 옆에다 땡땡. 제목 옆에 땡땡. 동일쌍방 기준. 동일쌍방 기준. 기준을 양도가액을 실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하는 거고 실질 거래가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뭘 하는 얘기야? 기준시가로 하는 얘기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라 그 얘기야. 이걸 뭐란다 여러분? 동일쌍방 기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 간에 소음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위층 집에서 아줌마가 나왔어. 그럼 우리 누가 나와야 돼? 우리도 아줌마가 나가 맞상대가 되잖아. 그죠? 자, 위층에서 누가 나왔어? 아저씨가 나왔어. 그럼 우리도 누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계속 아줌마 내보내. 왜? 아줌마가 천하무적이거든요. 몰랐지? 세상에서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아줌마야.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을 뭐란다 여러분? 동일쌍방 기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357쪽에 동그라미 2번 추계 결정 경정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뭐 여러분? 추계 결정 경정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때 추계 결정 경정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추계 결정 경정 방법은 첫째, 얘는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 등 과세권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등 누가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바로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사용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언제 사용하느냐?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여러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고 여러분? 추계 결정 경정 방법입니다. 요거는 좀 적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책에서 일단 급한 대로 추계 결정 경정 추계 조사 결정 경정. 그래서 추계 조사 결정 경정은 누가 여러분? 세무서장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뭐를 실질 거래가로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으면 인정할 수 없으면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입니다. 그럼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보시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몇 가지 나와 있어? 네 가지. 자, 네 가지의 이 종류와 순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이거를 매감환기 이렇게 했습니다. 앞글자 따서 뭐 매감환기. 지금 357쪽 맨 밑에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감환기죠. 자, 이때 매는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 같이 볼까요? 뭔지? 매매 사례가이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가 3월 이내, 취득일 전후 3월, 그 다음에 양도일 전후 3월, 총 몇 개월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씩 되겠죠? 전후 3월씩이니까. 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시점에 매매 사례가액이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취득을 하면 취득일 전후로 몇 월? 3월.
후로 몇 월? 3월. 그럼 총 몇 개월 되는가? 6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 현재 시점에서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역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일 전 몇 월? 3월. 후 3월. 그럼 총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그 양도가액과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이 바로 매매 사례 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을 말한다. 마치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 배우셨죠? 응? 했나 안 했나 아직? 감정평가 3반식 6방법 아직 안 했어? 했죠? 거기서 바로 사례비교법 생각하시면 되죠. 잘못해서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요 매매 사례가액. 그럼 이 매매 사례가액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 어려워. 왜냐면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잖아. 특히 토지는 뭐야? 개별성이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그 개별성이 강한 같은 사례를 갖고 있는 게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만 요 그나마 매매 사례가액 찾기 쉬운 게 찾을 수 용이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는 그나마 매매 사례가액 찾기가 쉬워 어려워? 쉽죠. 왜냐면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조, 평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화돼 있잖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 매매 사례가 못 찾겠다. 그럼 둘째, 혹시 그러면 대출 받을 때 또는 기타 감정평가 업체 감정평가 받은 게 있냐? 그럼 감정평가서죠 이게. 예? 근데 실제 우리 감정평가서 지금 발급 받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은행 내부 규정에서 감정평가하고 대출하지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감정평가사 발급 받아오셔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감정가액 찾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환산가액이죠. 무슨 가액? 환산가액.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환산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취득가액이야 취득가액. 여기다 동그라미 쳐. 환산 무슨 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아니야.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라 뭐? 환산 취득가액. 즉 환산가액은 뭐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해.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못한다? 못해. 다시 한번 말하면 환산가액은 뭐를 추계할 때만 사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사용한다고. 이때 거기 환산 취득가액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뭐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있다면 실질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이거를 자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로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뭐 한 거? 계산한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 여러분 여기 계산 구조 알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었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양도 당시 뭐를? 실질 거래 가액 등을 뭘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어떻게 한 거다?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기준시가죠.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여러분? 기준시가. 매매 사례가액도 적용할 수 없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고 환산 취득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최후의 맨 마지막에 뭘 적용한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 거죠. 기준시가. 그래서 결론 추계 조사 결정 정정 방법 몇 가지 여러분? 4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매감 환기. 근데 이때 환은 뭐를 말한다고요? 환산 취득 가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환산 가격은 취득 가격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 가격을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맨 위 박스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양도책은 원칙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질 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하래. 그러면 원칙 실질 거래가 양도책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다 이걸 뭘로 계산하는 얘기 여러분? 실가. 그럼 양도가를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질 양도가액을 하시고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뭐니까? 실가니까 취득가액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일 쌍방 기준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면 실질 양도 실질 취득가액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가격이 뭐가 나오면 여러분
실지 취득 가격이 나오면은 이때는 기타 필요경비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여러분 양도비가 나와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취득 가격을 뭐로 하면 여러분? 실가로 하면. 취득 가격 실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온다 그러면 양도비가 나온다. 그래서 요걸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 경비가 되고 요 필요 경비를 어디서 빼란 얘기 여러분? 실지 양도가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실지 거래가의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무슨 가액에서? 실지 양도가에서 뭘 빼고 실지 취득 가액과 뭐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빼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실지 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 있어. 얘는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증빙서류.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지 양도가과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는 뭘까요? 실지 양도가과 실지 취득가에 대한 증빙서류의 대표가 뭐야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몇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당시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한 장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그래서 여러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증빙서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 몇 장?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있어야 된다고. 이걸 갖고 양도처를 계산한 거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양도와 취득은 매매계약서가 있지만 뭐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매매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자 어디에 책을 보시냐면 여러분 360쪽 좀 보실래요 여러분? 360쪽. 자 360쪽에 보시면 여러분 2번 자본적 지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을 같이 보시면요. 자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밑줄 여기는 뭐죠 여러분? 지출에 관한 뭐가 있거나 증명서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뭐하냐? 수취하거나 보관해야 되는 거죠. 수취 또는 보관. 그래서 지출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수취 또는 뭐하거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뭐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확인해야죠.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하는 거?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우측에 양도비도 똑같이 적용되죠. 양도비도 보시면 여러분 뭐라 해서 그 지출에 관한 뭐를 증명서를 어떻게 하나? 수취 보관하나 실제 지출 사실이 뭐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한다는 것은 실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의 가장 기본이 뭐고? 매매 계약서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지출과 관련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뭐 금융거래 증명 서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확인되어야만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증명서류가 100%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증명서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뭘로 가는가? 예외. 이때 관할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무슨 방법 사용하면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요게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 어디 오시냐면은 앞쪽으로 오셔갖고 여러분 357조 맨 위로 갑시다. 맨 위. 그러면 실질 거래가를 확인 또는 인정되지 않아 무슨 방법 여러분? 추계, 결정, 경정 나와있죠 여러분?
자, 여기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인데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일단 뭘 찾아야 되는데 양도가액, 실질 양도가를 찾아야 되는데 요 실질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분실됐어, 확인이 안 돼, 또는 인정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실질 양도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첫째 뭘 적용하라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근데 매매사례가를 못 구하겠다. 그러면 둘째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가는 거죠. 자, 셋째 감정가액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환인인데 문제는 환은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이 나와 못 나와. 그래서 여기는 곧바로 그냥 뭐가 나오는 거 그러면 기준시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양도가액을 뭐 할 때는 추계조사할 때는 양도가액 추계조사할 때는 뭐야 그러면 매감기가 되는 거죠. 매감기가. 그런데 자, 취득가격을, 자, 실제 취득가격, 매매계약서 때 이런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대. 그래서 취득가격을 뭐 한다 그러면 추계조사. 그럼 똑같이 첫째 뭐죠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없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감정가액. 이것도 없다.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환산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격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환산가격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나오죠. 근데 이걸 또 적용할 수 없다. 마지막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시가 되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 매, 감, 환, 기인데 주약권은 환산가격은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한 것이고 양도가액 환산할 때는 환산가격이 나온다 못 나온다? 여러분 못 나온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어떻게 배워요? 매감 환기.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 뭐로 하지 않고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여러분 기타 필요 경비로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응돼서 뭐가 나오냐 여기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 가격을 매감 환기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되는 게 뭐가 나온다 그러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뭐에 대응돼서 나온다?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취득가를 뭐로 할 때만 나오는 거고 실가로 할 때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취득가를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하면 매감 환기라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이단 말이야.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증명서류가 없으니까 이때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계산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계산. 계산이 뭐야? 걔가 계산하는가? 개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개괄적.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 공제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한가? 아니, 실제 발생한 거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산한 거죠. 자, 이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3개 나와 있네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뭐에다가 기준시가에다가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뭐 여러분 공제율이죠.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거기 공제율 적어놓으세요. 예, 공제율.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뭘 곱해라고요? 양도 물건별 공제를 곱해라. 이때 여러분 양도 물건별 공제는요.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첫째,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다. 그럼 몇 프로냐? 기본이 3%입니다. 3%.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기본이 몇 프로냐 여러분? 7%가 되겠습니다. 7%. 그 다음에 나머지 이외의 자산은 이외의 자산이 이때는 몇 프로냐? 1%입니다. 1%. 그래서 이때 양도 물건이 있다는 공제는 여러분 37직권
짓고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7 짓고 하나 전문 용어인데 잘 모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37 짓고 따라지가 뭐야 자기? 그러면 아저씨가 니 어디 갔다 왔나? 그러면 아가 아니대. 그리고 이제 눈태 밤새 터지는 거죠. 이건 전문 용어야. 그래서 37 짓고 하나. 다만 여러분 부동산은 무슨 자산이죠? 등기 대상 자산이죠.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미등기 양도했더니 여러분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러나 0.3%로 해서 여러분 10분의 1로 줄여든 0.3%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좀 숙지 정리해 두시고요. 뭐 충분히 오래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357쪽 내용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